자, 이번 키워드는 올인 안 된다. 올인은 한꺼번에 다 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박 같은 데서요. 올인은 근데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정진상 오늘 소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지금 이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이렇게 맡고 있죠. 오늘 소환이랍니다. 예고돼 있고요. 아마 포토라인에 안 설 거로 지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비공개로 소환하는 정태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연결고리 검찰이 캐물을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소환하는데 검찰이 바라보는 지점이 여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진술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하나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진상 검찰 출석 전날 야당은 대검 항의 방문 이런 가운데 비명계는 당이 너무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에 대한 보호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이 일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사법 리스크 뭐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윤정부 수사 이용의 야당 탄압 경향 이런 건데요. 정진상까지 만약에 구속되면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 타격 아닌가 이런 겁니다. 당내에서 약간 이럴 때마다 약간 이견 또는 쓴소리 하시는 분이 있죠?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공격하고 공박을 할 일이 아니라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일이죠. 지도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올인하면 안 되죠. 자, 윤석 전 대변인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장께 이 기사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이거 당이 너무 올인하고 있다. 이거 과잉이다. 이거 뒷감당하기 어려운가. 뭐 이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한 얘기죠. 이 당대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예. 뭐 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반발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뭐 인신구속을 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분과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명씩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단계, 예. 뭐 영장이 발부된 단계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정진상이라는 분을 보면 소위 말해서 그냥 당직자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인정된 사람. 예. 그런데 당 전체가 저렇게까지 뭐 대변인 성명을 뭐 8번이나 얘기했다고도 하고 예. 의총장에서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분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과한 거죠. 만약에 이 정진상이라는 분과 관련해서 정말 명시적으로 어떤 유죄 증거가 나와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 지금 민주당 전체가 이렇게 달라붙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이 나아갈 길과 당대표의 어떤 개인 비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당대표와 관련된 일을 구분해서 대응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또 다른 정치 공세 수렁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법률부위원장은 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약간 법적 대응 쪽에도 맡고 계신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정진상 실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직결된다. 이렇게 지금 당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오히려 지금 모든 사안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걸고넘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사건들뿐만이 아닙니다. 예. 서해공무원 피습 사건이죠. 예, 피살 피격. 사건, 예. 피격 사건. 그 피살 사건에서도 결국에는 뭐 서욱 전 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무리하게 구속했다가 구속적 부심에서 풀어주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야당과 관련된 모든 수사에서 그렇게 나서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민주당이 대변인이나 예. 사무총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그건 뭐 여의도의 모든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듯이 정진상 전 실장이 지금 근무한 게 채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당사에 근무 장소가 없는 거는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사실은 민주당이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예. 검찰이 자초해서 끌어들인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에 그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현 정부 여당의 예.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 실책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 하락과 그다음에 그 어떤 여론의 비판 이런 부분들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야당을 고의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야당이 강하게 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저항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대표 개인의 예. 그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예. 당이 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대검을 항의 방문이는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제1야당에서 다수당이. 그러면은- 맞습니다. 저 지금 예. 대검 항의 방문한 게 지금 이른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특위라는 걸 예. 당내에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때 예. 이른바 정책적 판단 예. 내지는 그 어떻게 보면 통치권자의 그 숙고한 결단과 관련된 문제들까지 전부 다 사법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서 예.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반면에 어. 오히려 지금 이미 그 많은 부분에서 의혹이 나왔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관련 본부장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예. 있는 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것만 해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때 그 검찰의 수사의 기본적인 토대, 그러니까 예. 유동규가 700억 가까운 뇌물을 받기로 했다라는 기본적인 토대를 다 무너뜨리는 유동규 하나만의 진술을 가지고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당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성 기획 수사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개인이나 이재명 대표와 예.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만 따지기에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럼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지금 하나 더 추가로 드릴게요. 네.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는 인사였다면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반발을 할까? 이런 질문 나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시면 만약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예.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없는 없는 사람이었다면 인물이라면. 이렇게 수사가 됐을까요? 또 거꾸로 질문을 네, 하시네요. 그거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 엄청나게 많은 예. 수사팀이 동원돼서 강도 높게 한 수사에서 검찰 스스로가 잡았던 프레임을 지금 무너뜨리면서 진행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랬겠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각이 다르죠. 윤석 전 대변인, 조상호 부위원장 두 분 뭐 이 사안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 한 분은 맞다, 당이 올인하고 있다, 이유가 다 있죠. 그리고 조상호 위원장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자꾸 왜 연관 지으세요, 뭐 이런 시각을 좀 보여주셨습니다.